안녕하십니까. 유현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의 이영남 부국장입니다. 네, 청와대 출입을 하고 계시죠. 네. 오늘은 유시민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요즘 해보겠습니다. 그 김경수 도지사가 지금 구속되면서 유시민 그 테마주가 뜬다고 해요. 오케이. 이제 다음 미래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그 가능성이 더 넓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이미 안희정 죽었죠. 그 다음에 김경수까지 정말 힘들게. 네, 이재명 지사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요. 박원순은 왜 그러면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그 명단에 올릴까요? 안, 이, 박, 김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서울시장 삼선을 하면서 지금 그 과정에서 지지도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죠. 본인은 이제 삼선을 지렛대로 대선 주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서울시장 3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서울시장 사실 3번 한 것도 아마 조선 500년 이후에 가장 오래 집권하는 걸걸요? 서울시장이 누굽니까? 한성부 최고인데, 서울시장은, 그러니까 대통령보다는 그 지자체 단체장이라 하지만 그만큼 큰 자리고, 서울시장을 3선을 한다면 12년인가요? 12년 장기 집권입니다. 굉장한 장기 집권입니다. 서울시장을 12년 한다면. 서울시장을 3번 한 사람이 있어요? 전혀 없죠. 2번 하는 사람도 2번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2번 한 사람. 이명박? 아니죠. 이명박 대통령 1번.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재선이 됐지만 중도 사퇴했고, 그 이전에 임명직들은 거의 2년, 1년, 3년 이겼으니까요. 12년을 서울시장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부에서는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12년이나 한다는 거죠. 대통령을 지금 단임으로 5년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서울시장의 권한이라는 게 대통령의 권한보다는 못할지를 몰라도 서울시장의 권한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본인이 3선을 하려고 한 것은 아마 혹시라도 대선하기 힘드니까 그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삼선 이게 저는 이제 정치 분야 2002년에서 지금 정치 분야 쪽에 계속 취재를 해와서 취재를 이제 정치 쪽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그 이야기도 서로 좀 듣기도 하고 한 것들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치단체장이 3선을 이제 스스로 내려놓으려고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재선을 하고 그만두고 다음 기회를 모색하고 싶어도 이게 선거를 통해서 자기 우분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당선되기 위해서 혼자서 힘으로 당선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3선도 가능을 한데 그러려면은 주변에서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많은 분들이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일단 도와준 사람들 마지막까지 살펴봐야 되네, 그죠? 살펴줘야 돼. 그러니까 살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이런저런 정치라는 게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의 결정으로 나오지 못한다, 안 나온다, 그만두고 다시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 이 결정이 쉬운 게 아닌 거라고들 해요. 결국은 그래서 재선까지 그만하고 제3의 길을 모색해 보고 싶은 주자를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3선까지 오게 되는 지금 현재 이제 관련 법으로 자치단체장은 3선까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 단체장이 한 번 하면 3선 하는 거는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이하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시작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 3선까지 추가해요. 사람들이 지겹다 이런 생각을 하는군요. 유시민에 대해서다. 유시민은 지금 어디 서울대를 나오고 마인츠 요하네스 구텐베르그 대학교에서 서울대 경제학 출신이고 그죠? 16, 17대 국회의원, 아무튼 노무현 정권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이제 어쨌든 서울시장으로서 박 시장이 조금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게 유시민
유시민이 지금 이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십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거는 이게 패널 중에 이제 어떤 나와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번 그 내부용으로 돌려봤더니 유시민을 넣었더니 유시민 1등이더라. 여권 주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패널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시민 이제 대권 주자론 같은 것들이 떴는데 하자마자 이제 나는 절대로 대선에 안 나온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고 계속 똑같은 이제 워딩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이제 또는 또 그 스스로가 어쩌면은 할 마음이 있는데 경쟁자들의 어떤 견제를 줄이기 위해서 안 나온다고 계속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고 나면서 테마주가 유시민을 남아있는 사람이 유시민밖에 없네요. 아니죠. 김부겸 장관도 있고 이낙연 총리도 있고 뭐 아직 여러 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러니 이제 유시민 안 한다고 했지만 다시 이제 유시민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또 다시 뜨게 된 겁니다 지금. 근데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번에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라든가 자기가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같은 이제 대구 경북 출신이라 서로 좀 오랫동안 알고 아는 분이시죠? 잘 아시죠? 예, 잘 압니다. 사실 저는 뭐 사실은 유시춘 선배님이세요. 누나 유시민을 네, 유시춘 선배님하고 고등학교 뭐 선후배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아무튼 굉장히 내가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고 유시춘 선배님한테 얼마 전에 제가 아무튼 유시민이 책도 썼잖아요.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책 이런 것을 쓰면서 그 대권에 대한 큰 어떤 뭐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또 예. 2008년 대구에서 수정구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나름 이제 무소속으로 그때 이제 출마를 했는데 출마를 하면서 아무래도 그 노무현 대통령이 걸었던 그 지역구도 타파에 대한 의지,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수정구에 출마를 했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그의 측근이었던 주호영 이제 전 특임 장관하고 겨루어서 낙선을 하게 되죠. 낙선을 하고 이제 서울 올라와서 이제 유시민 이제 이사장을 잠깐 뵀더니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왜 거기에서 좀 더 힘을 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면 뿌리를 내려가지고 계속 도전을 해봐야지 그렇게 다짐을 쌓고 올라오느냐라고 약간의 신란적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거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표를 얻으면서 의리되는 거를 자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고 그래서 다시는 정치를 그때는 안 하겠다. 이제 대구에서 네, 지금은 가는데 예. 선거만 하면 의리됩니다. 의리는 싫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정확한 워딩은 생각나진 않는데 거기서 대구에서 더 이상 이제 선출직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는 하여튼 그때 이제 선출직으로 안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알았는데 이듬해 보면은 이제 정의당 노동당하고 이제 정의당 만들어서 경기도지사로 출마합니다. 경기도지사의 당시로 치면 야당이죠, 야당. 야당의 어떤 후보 단일화에 나가서 김진표 선출직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또 찾아보면 2007년에 대구에서 출마하기 전에 그때 한참 이제 열린우리당 내에 이게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 계열하고 이렇게 다툼이 심했을 때였겠지만 대선 후보로 스스로 출마하겠다라고 출마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도 했었죠. 그 이전에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책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권 의지가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도 하셨죠. 60대, 70대가 되면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하고 60대가 되면은 중요한 보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 사람은 강조해 왔었기 때문에 자신 한 말도 있고 해서 선뜻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서서 나간다라고는 말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또 선거에 출마해서 을로 만드는 일은 다시 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본인의 이제 생각이기도 하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대한민국 개조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고 자기의 소신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개조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개조를 우리는 책을 내면서 대권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다는 말이죠. 그렇죠. 17대 대선 때 대선 출마했는데 분명히 대권 의지가 있었어요. 있는 거예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시춘 우리 선배한테 솔직하게 얘기 좀 해줘라. 그리고 내가 미래책, 그죠? 세계 미래보고서 뭐 이런 책을 천장 붙이면서 만약에 대권 의지가 있으면 이런 미래를 알고 해야 된다. 라고 했더니 얼마 후에 연락이 와서 안 나간댄다, 얘. 안 나간댄다, 얘. 아무튼, 의지가 없다. 그것은, 너는 다른 거 할 수 있잖아.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치 말고는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또 나오고 하는데 너는 딱 그만둬도 작가로서 또 강연하면서 또는 뭐 지금 현재 그죠 뭐 알릴레오 뭐 갈릴레오 같은 알릴레오도 하고요 이렇게 스스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갑으로 살고 싶으면 갑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팽만히 있는 거죠. 그분에게는. 제 생각에는 너는 다른 일도 할 수 있어. 그 말은 저도 직접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199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이강철 이 두 분을 영국에 제가 영국 정부 초청으로 2주 동안 영국 대사관에 계실 때였죠? 그렇죠. 영국 대사관에 있을 때 제가 모시고 가서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주 친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제 제가 청와대에 몇 번 들어갔는데 영숙 씨는 다른 거 할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의미를 제가 아주 느꼈어요. 다른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뭐 정치에 몸을 담아서 더 이상 어떻게 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노 대통령으로서도 마지막에 대통령이 됨으로써 어떤 되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힘든 것도 많고 해서 대통령인지 못 해먹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친한 주변들한테는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한테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한테로 돌아오면 이분의 그 내재한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분은 어쨌든 그 사회의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어떤 그 무리를 견인해 나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는 거죠. 자유인으로 살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리더로서 어떤 자기가 헤게모니를 쥐고 나가고 싶어하는 거에 대한 의지도 욕망도 있다는 거죠.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학생협의회인가 거기도 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책임감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개조라는 이 책을 내면서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그런 대권 도전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고 열망 대권 의지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민주당이 재집권이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 사람 본인 스스로 일단 약한 곳에서 자기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심정 이런 걸 오히려 자기가 나서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번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 할 때도 안 한다 하다가 이해찬 할 사람이 없다. 할 사람이 없다. 불려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불려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본인은 정말 나는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좀 더 즐기거나 아니면은 이번은 아닌 그죠 다음번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번에는 사실상 뭐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에 나이가 좀 더 들고 같은 지역이고 뭐 그런 경우에 또 양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같이 협력하는 이런 협업 관계, 양보도 할 수도 있을 테죠. 콜라보레이트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 유시민의 알릴레오 지금 썰전 이후에 알릴레오에 지금 40만 명? 몇십만 명이 지금 들어가 있다. 그게 이제 최근 이제 저는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으로 보면 이게 지금 이제 팟캐스트를 지금 열었지 않습니까? 유시민이 알릴레오도 열고 뭐 가짜 뉴스를 정정한다면서 고칠레오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상당히 피크를 올렸고 지금은 어느 정도 다시 그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기자로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분 개인을 위해서라면 이런 유시민이 알릴레오라든지 그 고칠레오 이거는 본인의 그 몸값을 키운다라든가 본인의 그 대중적인 인기를 키우는 데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정점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웃으면서 가끔씩 뭐 썰전이나 이런 데 나와서 자기가 어용 지식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용을 싫어합니다. 그러고 일단 그 나름의 어떤 소신이 분명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주는 거를 그 유권자들이나 일반 그 시청자들이 환영하는 것이지, 이분이 나와서 정부를 비호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의 문값을 올리는 데는 오히려 마이너스고 오히려 이렇게 낮추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빨리 나와서 네네. 사람들이 식상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제일 앞서가서 달리는 사람은 징을 맞잖아요. 그죠? 네. 뭐가 난 돌이 먼저 가다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가짜 뉴스를 없애기 위해서 대안으로 고칠레오 이런 걸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유튜브를 여당이 그냥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고칠레오 갈릴레오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야당의 그 논설 위원들이 뭐라 그러죠? 이게 유튜버들이 자기 방송을 열어서 패널들이 자기 방송을 열어서 유튜브 방송을 해요. 그런데 그 유튜브 방송은 전부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저놈 죽일 놈, 요놈 나쁜 놈, 안 된다, 대안 없이 계속해서 남 욕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이런 것이 대부분인데, 저희 미래학자들은 여러 이 연구를 냈는데 보면은 좋은 뉴스, 우리가 굿뉴스, 뭐 즐거운 뉴스, 즐거운 것을 많이 봐야 암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가 한 6년 전에 조사한 걸 보면은 남의 욕을 많이 하면 나의 몸에도 독이 생겨서 맞아. 남의 아무튼 욕하는 것을 많이 들어도 좋죠, 항상. 그렇죠. 긍정 마인드가 좋은데 그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죠? 굉장히 그게 질병을 가져옵니다. 근데 질병 가져서 혼자 죽으면 상관이 전혀 없는데, 모든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의료 비용이 올라가고 박영숙이 세금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튜브를 하지만 절대로 남의 욕을 하거나 아니면 나쁜 놈 하고 다 죽자가 아니고 대안을 내거나 아니면 미래 예측을 하여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대안으로 내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미래 예측을 아주 가지고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합니다. 네. 오늘은 유시민은 미래 예측에 어쩔 수 없이 땀 흘려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어볼까요?